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용어 자체는 중학교 2학년 1차 함수를 배울 때 나왔던 용어고요. 사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복습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 오늘 크게 두 가지를 한번 다뤄볼 건데요. 먼저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는가? 그리고 기울기가 주어지지 않고 두 점의 좌표를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0,4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은 1차 함수와 매우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그리고 y 절편이 주어진 거죠. 지금 y 절편이 4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4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볼 수 있었습니다. 좀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 점의 좌표를 알려주고요. 그리고 기울기가 m일 때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기울기가 m이니까 mx 그리고 플러스 y절편을 n이라고 둬볼게요. 자, 근데 주어진 x1, y1을 이용해서 이 y절편 n을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점 A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하면은 성립하겠죠? 자, 대입을 해보면 y1은 mx1 더하기 n 이렇게 되겠고요. 따라서 y절편 n을 x1과 y1을 이용해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n에다가 한번 대입해 볼게요. 따라서 y는 mx 플러스 y1 마이너스 mx1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고요. 식을 좀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y1을 좌변으로 한번 이항해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m으로 한번 묶어 볼게요. 자, 그럼 결론을 적어 보면 y 마이너스 y1은 자, m으로 묶어 보면 x 마이너스 x1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땐 다음과 같이 지나는 점을 이렇게 x1, y1 이 지난 점이고요. 그리고 기울기 바로 x의 개수 m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점 x1, y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겠네요. 자, 특히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다 보면 기울기가 0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림에서는 다음과 같이 x축과 평행한 직선의 형태가 나오는데요. 자, 그럼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보면 우리가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세울 수 있으니까 이때 만약에 기울기가 0이라면 우변이 0으로 삭제가 되겠죠. 그래서 y-y1은 0. 따라서 y는 y1 이런 식으로 y는 몇의 형태가 이제 방정식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림으로는 이 형태의 방정식이 이렇게 x축과 평행한 직선의 모양이 나오는구나 라고 알아두면 되겠고요. 자, 문제 1번 한번 좀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에 1번입니다. 자, 1번. 마이너스 2,4를 지나고 기울기가 3인 직선 한번 구해볼게요. 자, 기울기가 3이라고 했으니까 y는 3, x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두면 되겠고요. 바로 이 지나는 점을 각각 x좌표와 y좌표에 맞게 넣어주면 되겠죠. 자,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y-y1, y좌표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y-4는 3배의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고 따라서 3x 플러스 6 자, 그럼 y는 3x 더하기 10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2번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5를 지나고요. y축의 수직인 직선이라고 나타나져 있죠. 그럼 생각을 해보면 y축이 다음과 같이 있을 테니까 y축의 수직인 직선은 이렇게 x축과 평행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y축과 수직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x축과 평행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1,5를 지나야 하니까요. 이 점이 예를 들어 1,5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주어진 x축과 평행한 직선의 형태는 y는 몇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이 1,5를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은 지금 y좌표가 5인 점을 지나죠. 그래서 y는 5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물론 1,5만 지나는 것이 아니라 뭐 0,5도 지나고 마이너스 1,5도 지나고 항상 y좌표가 5인 점들을 모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 다음과 같이 한번 구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문제로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방금 앞에서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의 직선의 방정식을 그대로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과 한 4번 이렇게 두 가지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한 점과 기울기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앞에서 다음과 같이 구했습니다. 한 점, 그리고 기울기.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두 점이 주어졌다고 해도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면 앞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점 A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기울기라는 것은 우리가 X값의 증가량 분의 Y값의 증가량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즉, 다시 말해서 점 A와 점 B를 지날 때 X가 몇 증가할 때 Y가 몇 증가했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식으로 표현하면 X값의 차이에서 Y값의 차이를 뺀 것의 비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X좌표끼리의 차 그리고 Y좌표끼리의 차를 계산을 해보면 지금 4분의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고요. 자, 그때 우리가 한 점, 근데 뭐 A를 이용해도 좋고 점 B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저는 점 A의 좌표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즉, 다시 말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4,3을 지나도록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형식에 맞춰서 각각 지나는 점을 넣어보면 4,3 이렇게 지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구한 것처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식을 정리해보면 y-3은 마이너스 x 플러스 4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7 다음과 같이 식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점이 주어졌을 때는요,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하고, 그리고 방금 앞에서 한 점과 기울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때 기울기를 구할 때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구해준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이 4번도 한번 풀어볼까요? 자, 근데 4번도 똑같이 기울기를 구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뭔가 이상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계산하려고 보니까 5에서 5, x가 증가를 하지 않아요. 즉, 분모에 0이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방금 한 방법으로는 4번의 문제를 풀 수 없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는 5,4와 5,-1을 지난다라는 것은 좌표평면상에서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보면 5,4와 5,-1 여기를 지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다음과 같이 y축과 평행한 또는 x축과 수직인 직선의 형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에서도 배웠다시피 이렇게 y축과 평행한 형태의 직선의 방정식은 이 직선은 지금 5,4, 5,-1처럼 모두 x좌표가 5인 점들을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은 x는 5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중학교 때도 이미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이렇게 x좌표가 같은 두 점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 x는 몇 이런 형태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1번 문제를 풀 때 이렇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계산하지 않고, 즉 기울기가 없는 거죠. 기울기를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y축과 평행한 형태의 직선의 방정식은 x는 몇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서로 다른 두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만약 x좌표, 지금 x1과 x2가 다르다면 이제 기울기라는 것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지금 x2에서 x1을 뺀 것 분의 y2-y1 이것이 바로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듯 이렇게 y-y1 이퀄 기울기 곱하기 x-x1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반면에 x좌표와 x2 좌표가 만약에 같다라고 한다면 방금 문제에서 봤듯이 y축과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즉 x는 몇 이런 형태로 주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1번에서 보면 기울기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겠고요. 여기 지금 들어가는 y1과 x1 이것은 바로 점 A를 염두에 두고 점 A를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대입한 겁니다. 자, 근데 이 직선이 지금 A를 지나는 것뿐만 아니라 점 B도 지나죠. 점 A뿐만 아니라 점 B도 지나죠. 그래서 여기에 지나는 점, 한 지나는 점 좌표를 이렇게 넣을 때 꼭 A를 넣을 필요 없이 점 B의 좌표를 이용해서 세울 수도 있습니다. 즉 1번에서 1번의 방정식을 다시 세워보면 우리가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기울기는 어쨌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남은 여기 공간에 지나는 한 점의 좌표를 넣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근데 이때 점 A의 좌표 x1, y1 이렇게 넣어도 되지만 점 B도 지난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x2, y2 이렇게 넣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어쨌든 두 점이 주어지면 기울기 계산하고 둘 중에 한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한 점과 기울기 주어질 때 그리고 두 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 이렇게 나눠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1차 방정식 x와 y에 대한 1차 방정식의 형태가 나타내는 도형은 우리가 지금까지 봐서 알겠지만 바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직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직선의 좀 유형을 한번 좀 나눠보면요. 좀 구체적인 예시로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많이 만나는 형태인 y는 뭐 예를 들어서 2x-1 뭐 이런 형태, 기울기와 y절편이 드러나 있는 이런 형태의 1차 방정식, 즉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좌표 평면상의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면요. 기울기가 2고 y절편이 -1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y절편은 -1일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런 유형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지지 않고요. 방금 한 것처럼 y는 몇, 뭐 예를 들어 y는 3 이런 형태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질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경우는 뭐냐? 바로 이 x항이 지금 없는 걸로 봐서는 a가 0이어서 x항이 모두 소거가 된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y는 3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x축과 평행한 형태의 그래프 직선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x축과 평행한 게 아니라 y축과 평행한 직선의 형태. 뭐 예를 들어 x는 뭐 -2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y축과 평행한 형태의 그래프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1차 방정식, 즉 직선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3개의 유형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1차 함수와 좀 연관을 지어 본다면 바로 1번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1차 함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게다가 이 1번, 2번, 3번 유형 중에 1번과 2번은 x좌표 하나에 y좌표 하나가 결정되는 함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는데요. 지금 여기 나오는 단원에서도 직선의 방정식, 그리고 1차 방정식, 1차 함수 이런 용어들이 좀 혼재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용어의 뜻을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얘기하면 1차 방정식을 다른 말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이제 그래프상으로 직선으로 나오니까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해도 괜찮고요. 특히 뭐 미지수가 한 개든 두 개든 어쨌든 좌표 평면상에서는 직선의 그래프로 나온다라는 것이 특징적이고 x좌표 하나에 y좌표 하나가 결정된다라는 점에서는 우리가 함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2번의 경우도 x좌표 하나에 y좌표 3 이런 식으로 하나로 결정이 되니까요. 근데 반면에 3번 같은 경우는 x좌표 하나에 y좌표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x가 -1일 때 y좌표가 0이 되기도 하고 1이 되기도 하고 2가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y값을 갖죠. 그래서 이런 형태는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는 할 수 없고요. 하지만 어쨌든 그래프상으로 직선이니까 직선의 방정식이라고는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또는 1차 방정식이 이런 3개의 형태로 직선의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거 오늘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